여러분, 조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좀 음용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인간관계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조종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오해받기 쉬운 주제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없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의식하든 못하든 수많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아서 혼의 책, 조종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책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조종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조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이는 세 가지 핵심 도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종가들이 실제로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조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가진 조종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이 제시하는 아주 객관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관계가 딱 보이죠? 가장 큰 우산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조종은 그 영향력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설득은 뭘까요? 그건 조종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책에서는 설득이 내 목표를 너무 뻔히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때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조종의 핵심 정의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해를 끼친다거나 악의적이다 같은 가치 판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 그걸 아주 중립적으로 조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조종이라고 해서 항상 막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아서 떼쓰는 거 있죠. 그것도 이 책의 관점에서는 아주 본능적인 형태의 조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도구들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자는 모든 조종이 딱 세 가지 기본적인 도구를 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조종가의 연장통 같은 거죠. 첫 번째 도구, 바로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거나 혹은 망치게 할 수 있는 능력, 즉 누군가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실제 능력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핵심이죠. 두 번째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설득입니다. 이건 아주 전공법이죠.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대서 상대방이 아, 네 말이 맞네 하고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이끄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 도구인데요. 바로 기만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정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정보, 즉 인풋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행동, 즉 아웃풋을 바꾸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창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구들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그 방법론을 들여다볼 차례겠죠? 책에서는 이 도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6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이 6단계를 보면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요. 그 다음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사람들의 성향이나 목표 같은 정보를 샅샅이 모으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나에게 유리한 기회와 방해가 될 위협을 분석하죠. 자,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은밀하게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걸 분석해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거죠. 어떠세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조종이 하나의 잘 짜인 프로젝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조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 모든 전략을 아는 것 자체가 최고의 방어책이라고요. 저자가 한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쓸지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조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이런 조종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괜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위협을 가하는 거.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네 탓이라고 비난하는 행위들. 또 심각한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하거나 달콤한 유혹으로 정신을 쏙 빼놓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당근과 채찍까지. 전부 다 조종의 흔한 형태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고 또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바로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의 윤리 문제입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이건 나쁘고 저건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독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까지의 수단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윤리적인 경계선을 직접 정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부모처럼요. 그 목표가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과정에서 쓰는 수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